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그중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매일같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집에서 2, 3억에 달하는 현금이 있었다. 이 현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검찰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직접 돈을 받은 혐의, 이 부분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냐. 또 대장동 일당 가운데서도 핵심인 김만배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 대장동의 그분이 누군지는 김만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김만배가 계속 이야기해온 부분이다. 김만배가 어떤 것을 폭로를 하게 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이 나서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책임 추궁하는 것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이낙연, 김부겸 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50%가 넘는 의원들이 포스트 이재명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최소한 정당이 아니다. 이걸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검찰의 여러 가지 대장동 비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사뿐만이 아니어도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전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이야기입니다. 월드컵 열기가 갈수록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와 정말 첫 일전을 치릅니다. 어제는 일본이 독일을 꺾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꺾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축구에서는 언제나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축구공은 둥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런 큰 잔치에서는 그런 이변이 또 더 일어나고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업사이드를 비롯해서 그 축구에서 각종 반칙에 대해서, 특히 그 업사이드 부분,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AI까지 동원을 해서 VR 판독으로 그때 정확하게 정말 손가락 하나까지 나가는 부분을 잡아내는, 그게 이변의 한 요인이 아닐까. 이건 참 제가 축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대목인데, 그게 이런 이변을 낳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도 옵사이드 반칙을 범하면서 골을 넣어서 그게 취소가 되고, 독일도 골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철저하게 정밀하게 잡아내게 되면서 이제 축구 실력도 평준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동안 생각했던 강팀을 좀 약팀이 꺾는 이런 이변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축구의 재미가 더해졌다. 우리나라도 오늘 우루과이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선전하기를 당부를 드리고, 정치권에도 이런 AI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거짓말, 이재명의 저 각종 비리 혐의 부분을 정말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밝혀내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설 자리가 없다. 이미 정당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와 회동을 합니다. 거기에 야당은 왜 뺐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을 뺀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와 함께하는 것이, 회동을 함께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회동을 해서 어떤 협의를 해야 될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MBC 부분도 마찬가지고, MBC와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정당이 아니다, 언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넘어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뻔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누가 봐도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인데도 전국을 지금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과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국정조사장에서 민주당의 또 거짓 선동을 막는데 아주 국민의힘이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 한다. 그 다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 수사 중인 검찰의 또 수사 넘어가게 되면 검찰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의 이렇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그 증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와도 증언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규제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그때 국정조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도 충분한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첼리스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어제 이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다. 자신이 말한 자신이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에게 했다라는 그 말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 자신의 행적을 변명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도 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제보를 가지고 이 녹취록을 가지고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와 김의겸이가 자신의 입으로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짜고 공작을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이 녹취록을 듣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심야에.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이건 가짜다. 이건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곧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 해당 그 술집이라는 곳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다.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 그 제보자 전 남자친구의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굉장히 엉성합니다. 경찰에서 그냥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첼리스트와 그 제보자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서 모두 밝혀냈습니다. 이게 모두 내용이 거짓이다. 이제 진술만이 아니라 이 증거까지 모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공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의겸도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더 탐사가 그 유튜브에서 보도를 했고 김의겸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짓말,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고도 민주당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겸은 이유 대사의 말까지 왜곡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민주당이 거짓말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도 했는데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을 때 공식 의전 차량인 현대차를 타지 않고 벤츠를 탔다라는 문제 제기를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외신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또 반박을 했습니다. 현대차를 주로 이용을 했고 일정 구간에 경호를 고려해서 벤츠를 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대부분 현대차 G80을 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끝나야 하는데 이원욱 의원은 또 계속 제기를 합니다. 벤츠를 탄 기간, 시간이 너무 길었다. 억지를 지금 계속 부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겁니다. 뻔한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 해명해야 합니다. 이게 혹시 여론을 호도하지 않을까? 또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호용 로봇 개를 구입을 했는데 1,800만 원입니다. 이 수의 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원금을 낸 업체였다. 이런 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토해오던 사업이다. 경호 사업이다. 그래서 그걸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 2곳을 참여시켜서 성능평가를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뻔한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나 보면 앞뒤 말도 맞지 않는 거짓말을 제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매일같이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부분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는 이 거짓말. 이래서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이제는 이걸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정상적인 상태의 공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뭐 야당이라고 해서 야당 대표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이 배임 혐의로는 지금의 진술, 지금의 증거로도 검찰이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돈입니다. 돈. 정치 자금, 뇌물. 김용과 정진상이 받은 이 정치 자금이나 뇌물이 이재명까지 흘러갔느냐. 그 증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재명의 집에 현금이 2, 3억 원이 있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횡령 그 부분을 제보한 공무원이 진술을 한 내용이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조의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집안에서 현금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때. 이번에 노웅래도 현금이 3억 원이 현금 뭉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조의금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조의금 아니고는 변명할 거리가 잘 없습니다. 현금을. 집에 요즘 뭐 현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조의금이라고 합니다. 또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뭐 들어온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재명 측에서는 재산 신고를 다 한 것이다. 그래서 뭐 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산 신고를 했다고 뭐 다 투명한 것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어디에서 들어왔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용과 정진상이 받았던 이 돈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재명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느냐, 이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재명으로까지 그 돈이 흘러 들어갔느냐, 또는 김용과 정진상이 돈을 받고 있다라는 걸, 그걸 정치 자금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이재명이 알았느냐, 이 증거만 드러나면 이재명은 하루아침에 끝이 납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도 이것이죠. 이재명이 지금 변명을 하기를 그게 조의금이었다라는 변명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다. 이게 다른 해명이 되질 않는구나. 이재명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조의금이라고 하면 더 의심이 커질 것이다. 정치권에서 흔히 해온 거짓말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의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웅래도 조의금이라고 했죠. 그런 이재명의 변명을 보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민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 없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 다음 총선까지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자신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고 다음 총선을 자신이 아니고서 민주당 누가 나서서 총선을 이끌 수 있겠느냐,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아마 이재명의 그동안 행동으로 비춰봤을 때 마지막까지 발부둥을 치면서 버틸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제를 언제 끝내느냐, 어떻게 끝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이낙연을 비롯해서 김부겸,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검찰 소환이 되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민주당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과 손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때 이재명을 대체하는 새 지도 체제는 누가 될 것이냐, 누가 중심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제 정당이 아니다. 정당이 아닌 곳과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하며 무슨 국정을 의논을 하며 국정조사는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만 국정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제기할 그 거짓 선동 부분을 국민의힘이 잘 막아낼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